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진폐 유족 보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폐 유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여쭙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내지는 우리 어머님이 진폐 요양 환자였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족분들은 유가족분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아버님 급수 받으셨죠? 진폐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양 환자다 아니다. 이거는 진폐 급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진폐의 경우에 진폐증의 합병증을 현행법에서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종도 있고요, 폐암도 있고, 기관지 확장증, 폐성심 등등 9가지의 진폐 합병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 환자가 이 9가지 합병증 중에 하나의 병에 진단이 되어야지만이 요양 대상자로 판정되는 것이고요. 이와 다르게 구분해야 될 것은 진폐 환자의 경우에 우리 폐기능과 그리고 진폐병형이라고 합니다. 즉 진폐의 크기, 진폐 결절의 크기, 그리고 이제 폐기능 장애, 즉 폐기능과 진폐병형을 가지고 조합 등급으로 장애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진폐의 경우에는 13급 홀수로 나갑니다. 13급, 11급, 9급, 7급, 5급, 3급, 1급 이렇게 이제 급수 환자가 있어요. 즉 진폐 급수라 환자라고 해서 요양 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즉 진폐 급수가 있고 그리고 진폐 합병증이 진단된 경우에 요양 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폐 유조국 사건을 할 때요,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왜 저는 그토록 요양 환자와 이제 저희 표현으로 그냥 재가 환자라고 하거든요. 급수 환자를 구분을 하느냐고 하면은 이게 요양 환자와 급수 환자가 유족 승인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요양 환자가 급수 환자, 즉 재가 환자에 비해서 진폐 유족 승인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자, 진폐 요양 환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합병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어쨌든 진폐는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니까 합병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즉 요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그냥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 진폐 환자의 어떠한 의학적인 상태들이 체크가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체크가 잘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다. 그러면 중환자실로 내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가, CT 촬영,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바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급수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집에 계셨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몸이 시름시름 안 좋으시다가 다음 내렸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도 규명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사망 진단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망 진단서. 이제 이 사망 진단서는 주로 이제 직접 사인, 중간 선행 사인, 선행 사인. 이제 최소한 의학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 진단서가 아니고 시체, 즉 사체 검안서가 나와요. 검안이가 그냥 눈으로 검안만 하는 겁니다. 물론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외형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 심장 정지, 즉 심정지로 돌아가신 건지, 호흡 부전으로 돌아가신 건지, 다른 걸로 돌아가시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즉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양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이분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잖아요.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투약지, 각종 흉부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혈액까지 검사 결과지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떠한 것들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진폐 상태라든가 진폐 합병증의 상태라든가 어떠한 몸의 이상 상태가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이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즉 이러이러한 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봤을 때 또 무엇으로 봤을 때 진폐로 인한 사망을 추정이 가능하다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셔 버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양 환자와 진폐 재가 환자, 즉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재가는 급수만 받는 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의 차이는 뭐냐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어떠한 사망에 이르기 전 단계, 뭐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3개월 전, 6개월 전 단계 추적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승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대부분 진폐 환자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종사자, 특정 직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저 광업소의 경우에는 뭐 최소한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다들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왜 돌아가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양 환자와 재가 환자의 차이는 그런 곳에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확실하니까요. 물론 요양 환자라 그래서 무조건 되고 그냥 급수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률을 봤더니 진폐 요양 환자와 진폐 급수 환자를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있더라. 즉 요양 환자가 승인율이 조금은 더 높더라. 그 이유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의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진폐 유족 사건을 할 때 의무 기록 중에서 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즉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